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밝혀질 때마다 드러날 때마다 그 흉악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아동 학대. 최근엔 숨진 아이를 생전에 매일 밤 테이프로 묶어놓는가 하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아이를 베란다에 묶어놓고 고향에 다녀왔다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소식도 전해져 공분을 샀는데요. 이런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다양한 대책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라는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대학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공부할 수 있는 교양 필수 과목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정부 시행 중인 부모 교육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를 위한 아동 주치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네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특정 의료기관이 1대1로 맡아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용을 수원시가 보조하는 방식이 골자인데요. 대상은 건강검진에서 정신, 근골격, 구강, 시력, 비만, 비염질환 등의 소견을 받은 6살 이상 12살 이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요즘 수원시의 이러한 의료복지 실험이 다른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첫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하트브레이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아동학대 사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화풀이 대상도 아닌데 정작 어디서 이런 개념을 배울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부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군요. 여성가족부 박정식 가족정책국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성가족부의 박정식입니다. 네. 사무관님,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자격증을 따거나 면허를 따거나 사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부모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자격증이나 면허까지는 아니더라도 마땅한 교육을 받을 그럴 기회는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면 이 부모 교육이 보면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들이 가족 구성 체계가 대가족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뭐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뭐 자녀 양육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우선 요즘 그 안에서 배웠었죠.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굉장히 핵가족화가 되고 좀 가족 그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이제 보면 이제 좀 많이 부모님들 보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뭐 자신의 뭐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뭐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보면 아동 학대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원인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태도라든지 방법 이런 걸 잘 몰라서 발생하는 원인이 제일 높다는 통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필요성들 정말 날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여성가족부에서 부모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모 교육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 교육 특히 이제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가족 간의 뭐 갈등이라든지 가족 간의 뭐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애 주기 자녀가 임신 출산하거나 그다음에 약간 명유아기나 학령기 이렇게 생애 주기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통 아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녀 관계나 그렇죠. 가족 생활에 있을 때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부모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의대선 교육도 있지만 여러 번 교육을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아이가 성공하려면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조부모의 재력, 이런 우스개까지 도는 상황인데 아버지들도 가정 내에서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개념들도 배울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부모에 대한 교육 차원은 시민사회나 종교계 차원에서 아버지 학교니 이런 식으로 그런 강좌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제 실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모 교육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그 수료가 이루어지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여성가족부 쪽 기관을 통해서 이제 부모교육 실시하는 걸로 보면 현재 전국에 한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 연인원 기준으로 한 50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건강가족센터가 있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제 가족 교육이나 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정부기관에서 하는 부모 교육 측면에서 보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교육부의 학부모 지원센터 이런 기관에서도 수시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부터는 포털 사이트 예약 서비스도 실시했다죠? 예. 이게 이제 부모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좀 참여나 신청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개별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나 이렇게 신청했었는데 네이버 쪽이랑 좀 협의를 해서 이제 네이버 사이트에서 이제 지역이나 해당 센터를 검색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서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센터를 통해서 이제 좀 편하게 우리 포털 사이트 통해서 이제 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부모로서의 무슨 교육까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아보면은 만약에 효과가 좋았을 때 내가 이걸 왜 미처 몰랐을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을 받은 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지난번 6월에서 8월 동안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전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이들이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가족 간의 대화 시간도 늘고 양육 시간도 참여 시간도 많이 늘고 특히 이제 자녀와 친밀감, 유대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부모 교육이라 했을 때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봐도 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 교육 관련된 내용은 언론 매체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좀 찾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이 인터넷을 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어떤 전화번호 같은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전화번호가 1577에 9337로 전화하시면 자기 지역에 전화로 바로 연결되니까 쉽게 문의하면 되거든요. 1577에 9337번밖에 하시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인터뷰 말미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1577에 9337번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가 정말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그 직장에 다니면서 혹은 생업 때문에 시간 조정이 좀 힘들거나 이런 교육이 대부분 낮에 이루어질 텐데 오전이나 오후 어찌됐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주말 프로그램을 하면 가족 단위로 오시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주말 프로그램도 주말 단위 있군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직접 찾아가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는 그것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 있잖아요. 온라인 교육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까지 또 그 체계를 만들고 있다. 현재 그렇군요. 주말 교육이나 찾아가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 부모 교육 신청 자격은 따로 있는 겁니까? 자격 따로 있을 수가 없죠. 부모님이면 당연히 이제 다 참여가 가능하고. 부모님의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뭐 자기가 이제 결혼 안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연령이 몇 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본인에 맞는 교육을 이제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미혼자들도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네. 교육 꼭 받아보시라 이런 말씀인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사실 그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부모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이 아닌가. 아예 그런 자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뭐랄까요. 실효성 있는 좀 더 보완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령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가게 되잖아요. 네. 등록만 딱 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모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어떤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꼭 무조건 아이를 낳게 되는 사람들이 좀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되거나 이런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뭐 자녀가 출산하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보육료나 양육수당 신청하는 시기에 그런 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나 저희들이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뭐 교육을 내용을 보도록 하거나 어디서 교육 받도록 안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좀 제도화하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들 괜찮지 않나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참 교육의 의지조차 없었던 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데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뭐 인터넷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건강관리 지원센터로 검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로 하실 분은 1577-9337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77-9337번 이쪽으로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것도 빠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구나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어떤 부모 교육 이게 지금 단발성 어떤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교육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니까 매월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예, 계속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이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모 교육이 있다라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주위에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1577-9337번 그리고 그 커리큘럼 내용 이런 것들도 좀 더 어떤 시민들의 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보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의 박정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로 넘어왔고요. 40초 뒤에 돌아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1.2, 1.4! 입출금 통장에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쇄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입니다.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참 걷기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제가 요 근래 계속 멀리 다녔잖아요. 오늘은 가까운 서울 내에서 걷기 좋은 골목길과 깊고 푸른 숲이 있는 부암동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아, 부암동. 부암동 아시나요? 좋죠.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그렇죠. 바로 많고. 중심가 바로 뒤편인데 갈 네네. 때마다 어디 이런 동네가 있었을까 싶기도 서울에 하고. 이런 데가 있어? 어떤 이런 친구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일본스러운 느낌도 있다라고 해요. 자그마한 네. 카페들이 있어서. 이 부암동은 10여 년 전에 한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커피 나오는 드라마인가요? 그렇죠. 네, 커피 나오는 드라마. 네. 이 부암동 같은 경우에는 북악산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요 근래는 아기자기한 카페와 운치 있는 갤러리들이 골목골목 숨어 있어서 예. 가을날의 산책을 느리게 즐기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 부암동 골목골목에 또 정말 그런 감춰진 보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약간 아지트 같은 뭐 그걸 삼고 싶은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그리고 복잡이지 않아 좋고요. 이 길목을 따라 쭉 돌고 나면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0여 년 정도 다니기 시작했는데 백사실 계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부암동 카페 골목을 지나서, 그러니까 저는 보통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걷기 시작을 해서 네. 한기미술관 지나서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잖아요. 예. 산으로 시작하는 거길 돌아 지나가면 부암동 계곡 입구로 이어져요. 오. 그러면 깊은 숲길로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서면 흙 냄새와 풀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작고 아담한 비밀 정원 같은 계곡이 있는데 오. 이 계곡은 조선시대 백사 이항복 선생님의 별장이 있던 터래요. 아. 그래서 그분의 호를 붙여서 백사실 계곡으로 붙여졌어요. 백사실 계곡. 네. 근데 가서 보면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닌데 숲길도 굉장히 좋고 네. 작은 계곡도 졸졸졸 흐르고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냥 가서 거기 앉아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맘때 좀 춥지 않을까요? 약간 해가 또 되게 잘 들어요. 그 네네. 중앙 터에 가면 햇살 좋은 데는 앉아서 약간 낮잠을 즐기기도 되게 좋고요. 아. 제가 지난 가을에 단풍 들어갔을 때는 바느질하는 동호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거기 햇살 좋은데 이렇게 바위 야. 같은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한 폭의 그림이네요. 네, 그래서 와서 또 거기 오신 분들은 소란스럽지 않아요. 네. 가을에 이제 발길 두시는 분,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이들은 계곡에서 들어가서 물을 담그기도 하고 한쪽 편에서는 약간 창을 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앉아서 자울자울 졸기도 하고 그 바느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약간 편안한 나만의 비밀의 정원 같은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 계곡하면 여름에 이제 시원한 계곡물에 물 담그고 네. 뭐 수박도 먹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아, 여기에 계곡은 꽤 크지는 않고 그런 아주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잘잘 흐르는 조그만 그 계곡길인데요. 여기에는 또 그 깨끗한 물에서만 자란다는 도룡령이 서식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함부로 물속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국을 구경하려고 계곡을 쳐다보긴 하는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저도 아직 도룡령을 보지는 못했지만 살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깨끗하게 지켜주는 걸로. 네. 부암동 그리고 백사실 계곡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래 좀 고즈넉한 느낌이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북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참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조용한 코스인 것 예,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 골목까지만 왔다가 거기까지 네. 안 오시는데 이제는 조금 맞아요. 더 발걸음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장사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사람이 없을 네. 때가 있는데 근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먹는 걸 뭘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여기 갈 때는 끝나고 먹는 게 아니고 초입에서 먹어요. 먹고? 네, 먹고 바로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네네. 부암동 주민센터 초입에는 서울의 5대 손만두로 꼽히는 손만두집이 하나 있어요. 아마 맞아요. 아실 텐데. 가본 적 있어요. 네, 1993년도부터 한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곳이에요. 네. 주인 사장님이 여성분인데 굉장히 멋지시거든요. 네.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배운 서울 음식을 토대로 약간 서울 만두를 선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 만두는 그 자태가 일단 너무 고와요.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금치랑 당근이랑 비트로 색을 내서 알록달록한 만두를 이렇게 빚어내는데 네. 일단 딱 한 입 베어 물면 이게 부드럽고 촉촉한데 이 안에 그 폭신한 만두소가 입안을 굉장히 즐겁게 해요. 저는 꼭 만두국을 먹거든요. 이거랑 같이 조랭이 떡을 같이 넣어주세요. 만두국에는. 맞아요. 네네네. 조랭이 떡 한 입 한 입 먹다 보면 입안 이렇게 씹는 맛도 좋고 되게 담백하고 슴슴한데 이거 재료에 가지고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이 집은 유리창 너머로 북한산과 인왕산이 보여서 쫙 보이잖아요. 진짜 이 경치는 덤이에요. 뭔가 좀 집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 그러니까 약간 양옥집을 이렇게 개조했잖아요. 근데 창을 참 멋스럽게 잘 내셔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북한산과 또 산조하는 제가 인왕산을 볼 수 있으니 야. 밥을 다 먹고도 멍하니 앉아있다 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거기 만두국도 맛있고 만두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설에 따라 여름 같은 경우는 편수를 내기도 하고요. 여름 네. 만두 오이선을 넣어가지고 넣기도 하고 만두 전골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국수도 있는데 일단은 꼭 드셔야 되는 건 만두. 찐만두나 만두국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것도 포장해서 또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이 지역 들리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오늘 가본 여행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서울이에요. 부암동 골목길 한번 카페 골목과 더불어서 한번 보시고 백사실까지. 네. 백사실 계곡까지 한번 걸어보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吃饭了吗? 吃饭了?我也吃了. 네, 꼭 챙겨 먹습니다. 자, 삼국지 어제 배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관련해서 이것도 알려주세요, 저것도 알려주세요. 삼국지 관련한 이야기 많이들 쏟아내 주셨어요. 네, 삼국지를 먼저 발음하면 삼국지였죠. 삼국지. 네, 그리고 우리가 조조 배웠잖아요. 조조 발음은? 차오차오. 네, 맞아요. 차오차오. 유비는? 유비관우. 자, 리우베이. 그렇죠. 리우베이. 관우는? 관유. 관위. 네, 제갈공명은诸葛亮. 그런데 장비를 우리가 깜빡하고. 장비. 네, 그래, 막내인데. 막내 맞아요, 챙겨야죠. 막내. 유비관우 장비. 네, 장비는 짱페이. 맞아요. 잘하셨어요. 짱페이. 근데 그 제갈량,诸葛량, 유비가. 네. 여러 번 찾아가서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인재를 등용할 때 대표적으로 그 유비의 행동, 삼고초려를 네. 많이들 쓰거든요. 네. 삼고초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네, 삼고초려는 중국어로 쌍구차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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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루요? 네, 차오루. 연예인 아니에요? 연예인 이름. 중국인 연예인? 네, 이름이 똑같죠. 쌍구차오루. 네, 쌍구차오루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중국인들은 삼고초려를 쌍구마오루라고 더 많이 표현해요. 마오루. 네, 마오루. 잘하셨어요. 네. 여기서 싸는 삼셋. 셋을 뜻하고요. 꾸는 네.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의 꾸. 네, 그리고 차오루 할 때 이 차오루는 초가집 오막살이를 뜻하는데 마오루라고 해도 초가집 오막살이를 뜻해요. 근데 이제 마오루 이걸 더 많이 쓴다. 네, 맞아요. 네. 자, 싼꾸 마오루. 네, 한 번 더. 초가집 오막살이. 쌍꾸 마오루. 싼꾸 마오루. 쌍꾸 마오루. 네. 당시 제갈량이 있었던 곳에 유비가 몸소 가서 네. 이제 등용했다. 이제 이런 고사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정성을 아끼지 않을 때 이런 말을 쓰죠. 좋아요. 자, 싼꾸 마오루. 네. 이것도 있고, 싼꾸 차오루. 마오루. 네, 마오루도 있고 차오루도 있고. 차오루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너 정말 유식하구나. 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이렇게 사자성어까지 배워봤습니다. 6474번님, 안녕하세요. 처음 녹화해봅니다. 수도권 방송 궁금했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 알려주시네요. 앞으로 쭉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희 방송 들으면 이렇게 즐겁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수도권 관련 다양한 소식들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을 때,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도 드려요.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이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건의사항들, 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주저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가능하니까요. 샵 0945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께 선물 또 하나 드립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면요.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의 도시를 주제로 한 그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관람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퍼주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만 넣어주시면, 그리고 같이 저희와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개별 연락으로 관람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바우터 하멜의 Details.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출입처 서울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예, 자,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출입문 개방 여부가 화재 피해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주택 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네. 어제 서울시가 재개발을 앞둔 서울 강남한 아파트에서 화재 실험을 했는데요. 한 곳은 똑같은 구조의 아파트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불이 난 다음 출입문을 열어두고 다른 한 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출입문을 열어둔 집은 열린 문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불이 급속도로 번졌고요. 반면에 문이 닫힌 집은 소파 일부만 타다 마는 등 피해 규모가 훨씬 적었습니다. 네. 불이 나면 연기는 대개 위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상 계단을 따라서 유독가스가 급격하게 확산해 인명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새벽이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 당시도 불이 났던 층인 13층과 그 위층에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불이 나서 대피할 때 물론 경황이 없겠지만 그래도 현관문이나 또 방화문 있죠. 아파트 내에는 방화문을 닫아주면 다른 세대나 위층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가기 때문에 연기나 또 열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이런 문을 닫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공기가 어떤 불을 확 붙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탈출하면서 그걸 문을 닫고 나오자 이런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불 얘기하니까 사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고 안치범 씨 생각이 납니다. 네. 그 다세대 주택 화재가 났는데 이제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본인이 원래 탈출했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네. 이웃집 초인종들 다 누리면서 층층이 내려오고 사람들 다 대피시킨 다음에 본인은 결국 숨을 거뒀거든요. 네. 이 안치범 씨에게 용감한 구민상이 수여된다고요? 네, 고 안치범 씨가 사는 곳이 마포구였는데요. 마포구가 오는 16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제25회 마포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안치범 씨 유족에게 용감한 구민상을 전달합니다. 예. 마포구는 고인의 살신성의를 새기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 안치범 씨는 지난달 9일이죠. 서울 마포구 다세대 주택 화재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불이 난 건물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발견이 됐는데 이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11일 만에 결국 안 씨는 숨을 거뒀습니다. 어찌 보면 메마른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준 안 씨의 행동이 좀 오랫동안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네네. 고맙고요. 참 서울 정동에 2km가 넘는 역사 탐방로 조성된다면서요? 네, 올해가 고종황제 대한제국 선포 119년을 맞는데요. 서울시가 정동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네. 이 대상 부지는 옛 국세청 별관 땅에 만드는 역사문화공원에서 미국 대사관저 등을 거쳐서 환구단에 이르는 2.6km인데요. 이곳에 역사 탐방로인 대한제국의 길이 조성됩니다. 또 서울시청 소소문청사 13층 전망대에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이 전망대도 설치를 합니다. 네. 서울시는 한 달간 10월은 정동의 달 축제를 열고 정동극장 돌담길 프로젝트, 또 정동문화축제, 대한민국 커피축제, 정동야행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함께 마련합니다. 네, 역사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치매 노인 지원 시설을 더 늘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경증 치매라고 해서요. 치매 증상이 가벼운 노인 지원 시설이죠. 기억 키움 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곳을 기존 9곳에서 연말까지 3곳을 늘려서 12곳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기억 키움 학교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등급 외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인데요. 현재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등급 외에 있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움학교에 가면 전문 치료사가 어르신의 기억과 집중력을 향상해서 치매 진행을 늦추고 또 그러기 위해서 원예, 미술,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고요. 네. 치매 노인의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2018년까지 현재 지금 9곳에서 올해 3곳을 추가하고요. 2018년까지는 시내 모든 자치구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억 키움 학교. 참 이름이 멋집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 아서의 주제곡이죠. 아서's Theme, Best That You Can Do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